위성으로도 탐지되지 않는 지구상 마지막 미답지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문명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원시의 땅. 이곳엔 돌도끼를 만들며 지금도 석기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원시 부족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으면 신체 중 일부를 자르는 장례 풍습이 아직도 존재하는 곳. 그 안에서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파푸아 섬의 다비마벨족을 만나러 갑니다. 파푸아 섬의 관문이라 불리는 자야프라 센타니 공항. 이곳에서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다비마벨족이 살고 있다는 발리엠 계곡으로 향합니다. 다니족의 일족인 다비마벨족은 다니족과 함께 1936년 파푸아섬 상공을 비행하던 미국인 탐험가 아치볼드에 의해 맨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산이 높고 정글이 울창한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 인도네시아, 그 끝자락에 위치한 파푸아 섬. 파푸아 섬에서도 발리엠 계곡은 오지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비마벨족과 만나기 위해선 사전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여전히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이들, 파푸아 원시 부족 다비마벨족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발리엠 계곡에서 반나의 생활을 하는데요. 마을 여인들은 살이라 불리는 나무 껍질 치마를 입고, 남자들은 콧대가라 불리는 성기 가리개만을 찬 채 살아갑니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 문은 턱을 높이고 입구를 좁게 만들어 동물이나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쟁이 잦았던 이곳의 폐쇄적인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죠. 낯선 이방인의 방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며칠간 이들과 함께 지내게 될 제작진이 작은 선물을 건네자 마을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에 대한 다비마벨족의 특별한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만나거나 헤어질 때 상대를 축복하는 전통 풍습. 환영 인사에는 주술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지인과 함께 나쁜 기운이 들어온다고 믿는 다비마벨족은 이 특별한 환영 인사가 아군을 막고 나쁜 기운을 내쫓는다고 믿습니다. 해발 4,884m 분짝자야 산.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해안가까지 정글이 분포되어 있는 지구 최후의 오지. 그 곳곳에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한 각 부족 간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이름한 산맥 중턱에 자리 잡은 와메나 분지는 가장 비옥한 땅으로 다비마벨족이 피로써 쟁취한 땅이었죠. 보통 한 울타리 안엔 8채의 오두막집이 있는데 제작진이 찾은 곳은 마을 추장의 집으로 추장과 그의 가족들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장과 함께 마을 남자들이 길을 나섭니다. 다비마벨족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상은 다름 아닌 돌도끼를 만드는 일. 부족 남자들은 돌도끼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 인근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돌도끼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큰 비가 오면 산 정상에서 흘러내려온 돌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이 땅에서 돌도끼를 만들며 살아온 다비마벨족. 적당한 돌을 찾으면 반드시 추장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추장의 막내 아들 율리도 아버지께 돌을 검사받습니다. 다시 한번 돌을 구해 검사받는 율리. 흡족한 표정의 추장을 보니 율리가 구한 돌이 꽤 쓸만한 모양입니다. 즉석에서 돌을 갈아 돌끝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내려온 전통의 방식이죠. 돌을 구했다면 이젠 돌도끼의 손잡이가 될 나무를 구합니다. 가볍고 단단한 나무로 구해야 한다는군요. 마을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율리가 나뭇잎을 땁니다. 까요까탈이라 불리는 이 식물의 잎은 소염 효과가 있어 마을의 약재로 쓰입니다. 돌도끼를 만들 돌도 구하고 약초도 구해 돌아가는 길입니다. 석기시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다비마벨족. 그들에게 돌도끼는 삶의 뿌리였습니다. 돌도끼로 사냥을 하고 집을 짓기도 했죠. 물물 교환에서 가장 큰 값을 받는 것도 돌도끼였습니다. 마을 청년이 지붕의 짚을 이용해 불씨를 만들어 추장에게 가져갑니다. 이 불씨를 이용해 추장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나무 위에 올린 불씨에 입김을 불어 불을 피우고 그 불로써 나무에 구멍을 냅니다. 그 시간 추장의 막내 아들 율리는 까요까탈 잎을 들고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마을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파스처럼 소염작용을 한다는 약초 까요까탈. 이것을 몸에 문지르면 통증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제작진 손등에 한번 잎을 문질러 봤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제작진 손등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사이 추장은 나무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 구멍 사이로 돌을 단단하게 끼워 넣습니다. 돌과 구멍 사이의 빈틈을 없애기 위해 집과 풀을 꽉 채워 넣습니다. 그러고 나면 석기시대의 원형 돌도끼가 완성됩니다. Bagaimana cara ini diselesaikan? Ni dia ma ale bil mual kili wa roligin ha ka yaga bagar ka ro wa no ma kula kuma. Ake o yin ke fugula garek manen get palila kortek nin kanti ila homa korek. 돌도끼는 용도에 따라 나무를 자르는 자가블릭과 동물 뼈와 같이 작은 것을 자르는 자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가블릭이 나무에 구멍을 내 돌을 끼워 넣는다면 자가는 돌과 나무 손잡이를 단단하게 묶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도끼를 만드는 것이 다비마벨 남자들의 중요한 일과라면 부족 여인들에게 중요한 일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족의 생명줄과도 같은
소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구하러 바다가 아닌 산으로 갑니다. 이 산 어딘가에 소금이 있다는 것일 텐데요. 그때 발견된 작은 물웅덩이. 함께 온 마을 원로가 맛을 확인합니다. 이 작고 초라한 작은 웅덩이가 신비의 소금물. 오래전 바다가 융기에 생긴 이 땅의 산물이죠. 그 귀한 소금물을 조금이라도 흘릴까 싶어 마을 사람들은 나뭇잎을 구해와 물통의 입구를 꽉 막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소금물을 길어오면 마을은 분주해집니다. 소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가루를 만드는데요. 바나나 줄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기공이 많아 물이 빨리 많이 스며드는 바나나 줄기를 비벼가며 소금물에 흠뻑 적십니다. 적신 바나나 줄기는 하루 정도 그늘에 말립니다. 그렇게 소금기 머금은 바나나 줄기가 준비되면 여인들은 불 피울 준비를 합니다. 작은 불씨를 살려내 불을 피운 후 바나나 줄기를 그 불에 태워 채로 만듭니다. 이 다 탄 채가 바로 소금가루입니다. Yang ininya sudah jadi arang hitamnya. Ya, Bisa makan itu. ya bisa. Ya rasanya. 짭조름한 맛이 영락없는 소금입니다. 가람이야? 채로 변한 소금가루는 보관을 위해 이제 덩어리로 만듭니다. 동그란 경단처럼 빚은 소금째는 나뭇잎에 쌓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금을 만들고 나면 다비마벨족은 조상들에게 제일 먼저 바칩니다. 작은 부족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다비마벨족. 여자의 집과 남자의 집으로 구분돼 남녀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것도 다비마벨족의 오랜 전통입니다. 조상을 모시고 무기도 보관했던 남자의 집. 늘 전쟁을 대비해야 했던 부족 남자들은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부족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남자들에게 있었죠. 여러 원시 부족이 사라지는 동안에도 형제들과 함께 자신들의 땅을 지켜낸 다비마벨족 남자들. 남자의 집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선 불을 피우고 무기를 보관하며 조상에게 바치는 각종 뼈를 보관합니다. 2층에선 남자들이 잠을 자는데요. 1층에서 불을 피우면 그 연기가 2층으로 올라가 잠자는 공간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2층. 하지만 온기는 가득합니다.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겐 이보다 안락한 공간이 없을 겁니다. 시간이 멈춘 이 땅에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밤의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울타리 안의 모든 가족들이 아침에는 다푸르라 불리는 부엌에 모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아침을 맞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눕니다.
바쁠 것도 또 부족할 것도 없는 일상.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자신들의 땅을 중심으로 다비마벨족은 서로가 깊은 교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추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다비마벨족을 이끄는 야코부스 추장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마신 비알로건 니니키 오만키 바시앗 라가이고 나오랬구만요. 일레게 오만키 장다비기 베르장다비기 짤이 막가는 버게만. 예, bueno ani osman ne kalo rekma dige o ikonda al khotma nine rekma lagai kha korek. 그분. 개분유가 masing-masing. 알레기 알레. 아우 야베 그거지. 안 넣었어. 막내 율리가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네요. 부족의 전통 망태기 노깬에서 꺼낸 것은 돼지. 야생의 돼지가 사람에게 길이 들듯이 이들도 그들의 삶에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Nenalugo, wala mong iliw, wala ito nenalu. Nenalumbangi inulog iliw. Empat. Yang ini lain lagi. Tete nenek meninggal, dipotong. Kira-kira umur 10 begitu ya. Ya, ide, dia sisa. Tete. Nem bakit sigar. Kalau waktu itu tidak sakit itu yang tangannya. Kaya ay kilegar agya, ay kolegar kolembangi ginanu. Sakit. Karena sedih, tete nenek meninggal, potong. Sakit juga tapi potong. 돼지를 보관했던 노깨는 이번엔 아기 포대기로 바뀝니다. 우리가 포대기로 아기를 업고 잠을 재우듯이 이들은 아기를 노깨에 넣고 잠을 재웁니다. 마당에 아침 이슬이 마르면 다비마벨족의 본격적인 바깥 활동이 시작됩니다. 남자들은 그들만의 아침 정장을 하는데요. 넥타이처럼 목에 거는 장식은 남성의 위엄을, 새의 깃털로 만든 붉은 관은 용맹성을 상징합니다. 팔에 두르는 장식은 주머니 역할을 한다는군요. Papa semua pakaian ini tiap hari pakai begitu kah? Ingke mak agarban nongkrong biluk. Koring kak man nongkrong bokorek dek. Kak man liaking kursi. Kursi. Ya. Koring. Juliamen. 이 아침 아이들도 저마다 무언가를 바르며 얼굴을 꾸미는데요. 재료는 다름 아닌 외지인이 두고 간 치약입니다. 아침 꾸미기가 끝나면 부족 소녀들은 남자아이들과 함께 인근 산으로 향합니다. 함께 나섰던 소년이 나무 위로 오르고 그 아래에선 소녀들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나무까지. 이 나무가 부족 여인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윈사리 나무입니다. 속줄기를 잘게 벗긴 후 잘 말리면 나무 섬유가 완성되는데요. 이것으로 치마도 만들고 노깬도 만듭니다. 이번엔 소녀들이 나무 열매를 땁니다. 파푸아 섬에서 자라는 주황한 나무 열매는 붉은색을 띠는데요. 이것으로 치마나 노깬에 색을 입힌다고 합니다. 올해로 16살이 된 아유는 본격적으로 노깬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구하는 것에서 만드는 법까지 모두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주황한 나무 열매로 어떻게 색을 낼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열매를 터뜨린 후 나무 줄기를 꼬아 만든 실에 붉은색을 그대로 입히는 것이죠. 예전 우리가 술을 놓으며 신부 수업을 한 것처럼 아유는 노깬을 엮으며 신부 수업을 합니다. 아유를 가르치는 여인은 주장의 6번째 부인. 사실 주장의 2번째 부인의 딸인 아유는 그녀의 막내 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질 않습니다. 때론 이모처럼, 때론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지만 노깬을 만들 때만큼은 아유에게 엄격합니다. 노깬을 잘 만들어야 시집도 잘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깔끔하고 미적 감각도 뒤지지 않아야 하는 노깬 만들기.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노깨는 다비마벨족에게 다용도로 사용됩니다.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 또한 노깬. 노깬을 이용해 아이들은 재빠른 물고기들을 금세 낚아챕니다. 작은 붕어들도 걸려들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야생의 삶이죠. 물고기가 잡히자 즉석에서 화덕이 만들어지고 냇가에선 생선구이 파티가 열렸습니다. 잘 익은 생선구이는 잡은 아이와 노깬의 주인이 정확하게 나눠 먹는다고 하네요. 조상들이 갖고 온 삶의 터전을 지키며 석기시대 삶의 방식을 이어온 다비마벨족. 불을 피우는 것도 석기시대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마른 나무와 로단이라 불리는 등나무 줄기를 마찰시켜 불을 피우는데요. 이 또한 다비마벨족의 중요한 생활 방식입니다. 장작더미를 만들고 그 안에서 먼저 돌을 불에 뜨겁게 달굽니다. 그 사이 율리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오늘 이 돼지로 음식을 할 모양인데요. 잡는 방법도 특별합니다. 동물을 잡을 때는 대나무 활과 화살을 이용해 단 한 번만 화살을 쏩니다. 만약 그 화살에 동물이 죽지 않았다면 신이 살려준다고 생각해 동물도 살려줍니다. 잡은 돼지를 자르는 방법도 또한 특별하죠. 돼지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귀와 가장 밑에 있는 꼬리를 자르는데요. 귀와 꼬리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체 부위. 그래서 이것을 남자의 집에 모셔진 조상들에게 제일 먼저 바치는 것이 다비마벨족의 풍습입니다. 돌이 잘 달궈졌네요. 구덩이를 파고 풀잎을 올린 후 그 중앙에 달군 돌을 얹습니다. 이 돌의 열기로 음식을 찌는 것인데요. 왬 오맹고 마꼬에라 불리는 다비마벨족 전통의 요리법입니다. 이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고구마. 다비마벨족 주식인 고구마와 함께 손질한 돼지를 넣으면 음식 준비는 끝납니다. 그리고 풀잎으로 다시 꽁꽁 밀봉하면 다비마벨족의 특별한 찜기가 완성되는데요.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모든 재료가 익는다고 합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풀을 베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율리도 일손을 보태는데요. 다비마벨족의 남녀가 분리된 문화는 일의 분업에서도 나타납니다. 풀을 베는 것이 남자의 몫이라면 여자의 일은 풀을 모아서 운반하는 것. 여자들이 풀을 운반하는 동안 남자들은 여자들의 뒤를 따르며 외부의 침입을 경계합니다. 오랜 시간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 땅의 오랜 풍습이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또 남자의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 지붕을 얻는 일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집을 짓거나 집을 고치는 일은 모두 남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자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힘써 일했으니 음식 맛이 더 좋겠죠? 음식을 기다리며 즐거운 녀석들이 있습니다. 선교와 관광을 위해 찾은 이들이 놓고 간 아이들의 가장 귀한 장난감 구슬. 아이들이 구슬치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놀이에 집중해 밥 먹으러 가기도 싫다는 꼬마 숙녀도 있습니다. 드디어 다비마벨족의 전통 음식 돌찜 돼지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열기가 남아있는 돌들을 조심조심 걷어내자 푹 익어 물컹해진 풀들이 나오고 그 풀의 독특한 향을 머금은 돼지고기도 나옵니다. 음식이 완성되자 추장의 눈빛이 매서워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은 추장에게 있는데요. 숫자의 개념이 없는 다비마벨족. 그래서 추장은 직감으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의 수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에 맞춰 정확하게 고기를 잘라야 하죠. 때문에 이 시간은 추장의 능력을 평가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추장이 직접 자른 고기를 마을 원로가 한 사람씩 나눠줍니다. 추장이 나누는 음식은 공평하죠. 작다고 또 여인이라고 조금 주지 않고 크다고 또 나이가 많다고 더 주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 앞에 평등한 사람들.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은 추장이 나누는 음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든든히 배를 채우고 나니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 오후입니다. 심심해진 율리가 울타리를 넘어 이웃 마을로 향합니다. 보통 마을에서 10여 분을 걸어가면 추장이 관할하는 또 다른 마을이 나타나는데요. 율리의 친구들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의 집이 가까워오자 발걸음이 빨라진 율리. 하지만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친구는 학교에 다닙니다. 오지 마을에 서서히 문명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깨가 축 처져 돌아온 유리를 위해 큰형이 나섰습니다.
그동안 따지 않고 두었던 귀한 열매를 따서 율리와 함께 장에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단 한 곳, 파푸아섬 고산지대에만 있다는 붉은 열매. 구아메라라 불리는 이 열매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당뇨나 고혈압,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리죠. 장에 간다고 하니 마을 어르신들이 물고기도 내다 팔라는군요. 마을 냇가에 만들어 놓은 다비마벨족의 양어장. 조용히 물고기의 움직임을 살피던 어르신이 손을 넣어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손을 대는 족족 물고기가 잡힙니다. 통에 물고기가 반쯤 차자 이번엔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물고기 손질을 하러 갑니다. 굴비를 엮듯이 보기도 좋고 먹기도 편하도록 물고기를 지프로 엮습니다. 이만하면 장에서 잘 팔리겠는데요. 마을 여인들은 집 앞에서 키우는 고구마 줄기며 채소를 장에서 팔라며 뽑아줍니다. 그들의 삶의 양식으로 보자면 부족함이 없는 양. 하지만 도시로 나가기엔 한없이 부족한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율리의 큰형이 이끄는 마을 젊은이들이 도시의 장터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조금씩 문명의 삶을 맛본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갈 땐 옷을 입습니다. 흥에 겨워 떠들며 산길을 내려오면 마을에도 신장로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차를 잡아 타고 장이 서는 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차를 타야 하지만 이들에겐 엄두도 못 낼 만큼의 비싼 비용. 율리의 큰형이 히치하이킹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음씨 좋은 운전자를 만났습니다. 자동차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전파되는 문명의 삶. 1년 만에 다시 찾은 도시의 장터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단지 자신들의 바깥 세상이 궁금했던 다비마벨족 젊은이들. 이곳엔 전통의 삶을 등지고 나선 이들과 남아서 전통의 삶을 이어가는 이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원시의 땅에서 자연을 섬기고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순수한 영혼들. 다비마벨족은 이 땅에서 또 어떤 내일을 살아가게 될까요? Papa, anaknya masih belum bersekolah ya? Apa maksudnya bagaimana? 네, 애들 저도 안 파올라가. 네, 왜 이렇게 많게 나오는지만, 맨, 왜 이렇게 아바실 구할로, 안 아부라도 와가노도, 너버릭 뭐도.